올해 거래일이 이제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전략 세웁니다.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런 얘기 참 하기도 참 쑥스러울 만큼 오래 그죠. 예, 네. 어려운 날 아직까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연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섹터 종목 얘기 먼저 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LG전자가 사실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죠. 실적도 괜찮고 또 전장 부품도 사실은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어제는 그게 뉴스가 터지면서 LG그룹 전체가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게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요. LG그룹주에 관한 해석, 재해석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단은 애플이 전기차 만들겠다.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소문으로만 애플이 만들면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자율주행 전기차죠. 그러니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네. 뭐 이건 사실 이제 원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애플이 자동차 만든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2014년부터 애플이 이 프로젝트로 해서 네. 지금 뭐 네이버도 지금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구글도 하고 있고 뭐 안 하는 쪽이 없어요.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냥 기사가 2024년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대라는 기사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무언가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면 직접 만들 수 있을까? 보통 애플은 공장이 없거든요. 애플은 아이폰도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에 굉장히 부품을 오랫동안 납품을 했던 아이폰의 핵심 부품들을 LG전자가 많이 납품을 했거든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노트도 네, 그렇고 네. 뭐 많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오랜 관계가 있는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하고 있네. 그러다가 전 세계 3위 정도 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마그나라는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네. 이유가 뭘까? 뭐 애플 자동차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막 발전이 돼가면서 이게 유동성과 맞물리면서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꼬꼬무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맞습니다. 아이디어. 네. 뭐 사실 애플이 어떤 것도 발표한 게 없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 상상회로를 돌린 거죠. 예. 그러면서 LG전자가 상한가를 갔는데 12년 만에 뭐 호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스마트폰 포기한다라는 거. 스마트폰은 완전히 접은 건 아니지만 자체 생산 안 하고 OEM 주겠다. 이 지금 헤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LG그룹도 네, 헤드가 네. 바뀌면서 그룹이 이제 옛날 가지고 있던 구 사고 방식을 많이 좀 청산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좀 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애플카가 아주 이제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폭스콘, 그러니까 아이폰을 생산하는 업체죠. 애플은 아이폰 설계만 하고 디자인만 하고 생산은 이제 외주로 주지 않습니까? 그 외주에서 아이폰을 대부분 만드는 이 폭스콘이라는 대만의 업체가 예. 얼마 전에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가 eGMP 발표한 것처럼 플랫폼을 야 너희들 전기차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플랫폼 갖춰져 있으니까 디자인만 해서 오면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과 거래를 하는 폭스콘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게 윤곽이 이제 잡혀 나가는 거거든요. 잡혀 나가는 건데 왜 LG전자가 상한가를 갔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전기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와 전장입니다. 배터리 LG와 하기하면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전장 지금 LG전자가 지금 하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모델 3나 모델 S 보면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그런 쪽이 이제 자동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LG그룹이 이거를 일괄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의 모델 S가 전기로 간다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자율주행 기능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자율주행 기능. 근데 전기차를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이 차로 규정 지으면 투자할 때 굉장히 곤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 관련된 업체들 최근에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만도 같은 업체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예. 미국 시장에서는 라이다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좋을 수 있어 보이고, 뭐 이제 직접적으로 라이다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업체는 많이 없는데, 모듈 쪽, 뭐 카메라, 그렇죠. 뭐 MC넥스 뭐 이런 그렇죠. 쪽. 예. 카메라 쪽. 한국은 그런 쪽이 좀 잘 발달되어 있기 네.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IT 업종들도 사실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앞으로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 오르는 거에 비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종이 거의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게 올해 안 오른 종목들이 내년도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시네. 근데 고민은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도 좋지만 상당히 이제 기대와 이게 확산이 된 국면이라 자율주행 이런 것. 근데 자율주행 쪽이 사실은 2차 전지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사실은 뭐 3위, 4위 하다가 이제 석권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자율주행 업체들이 세계에서 우리가 선두 업체들이 척척 치고 나는 기업이 사실 있냐? 이런 게 없죠. 살짝 고민이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중소형주 단위여서.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말씀하신 LG그룹이나 LG전자가 그런 쪽에 또 좀 승기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예. LG그룹주는 그러면 하루 물론 강하게 어제 올라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만 여러모로 조금 흥분은 아니지만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까?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룹이 점차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유동성도 있고 그룹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제 하루 상한가 가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뭐 스마트폰 부분에서 적자나는 거 이제 예. 사라지고 이 자동차 사업 키워가면서 이쪽이 어찌 보면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LG그룹이 그동안은 성장 산업에 좀 목말랐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뭐 거기에서는 사실 딱히 뭐 2배, 3배 이렇게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장 쪽 이런 쪽에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뭐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도 좀 움직여요. 그죠? 그다음에 그 지주사인 주식회사 LG 이런 회사들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빼먹은 거 있으면 첨언해 주시고요. 셀트리온 얘기하죠. 셀트리온도 사실은 CMO 쪽에서 눌려 있다가 지난번에 엄청난 상승을 또 만들어냈고요. 결국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 게 이렇게 이제 속도를 내면서 연초에 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관련해서 뭐 또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 이건 사실 제약주들이 지난주 이번 주 초반쯤 뭐 옛날 약품 가지고 다 효능이 있다고 사실 굉장히 빨리 한 바퀴 돌면서 급등세를 막 나타내 가지고 다소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부양책도 그렇고 저는 부양책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일단은 출시 이전까지 기대감, 모멘텀 가지고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맞고 접종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은 이제 점점 옅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조금 모멘텀이 소진됐다라는 것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죠. 대웅제약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다가 치료제 때문에 이상 결과가 괜찮아요라고 발표하고 그때부터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땐 또 이런 이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을 하시는 게 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실 시점이 조금 전 되고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 사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에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뭐 마진 별로 없어도 많이 팔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공장을 못 돌리는 것도 뭐 기회비용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백신, 치료제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빨리 움직이고 매매할 때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욕심을 조금 덜 가지는. 짧게 예. 네. 그래서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초기에 매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 사실 소문이라는 게 잘못된 거죠. 소문 뭐 근거 없는 루머가 아니라 기대 말씀하신 기대에 사서 현실화될 때 팔아라. 네. 이게 더 정확한 얘기고요. 책보다는 누구는 그 표현을 또 이게 뺐다 꼼플리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재밌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표현을 출산 예정일에 아이를 낳는 것이다. 누가 이런 표현했는데 아주 딱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그죠?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출산 예정일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네.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감도 네, 네, 있지만. 네. 네. 그렇군요.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어쨌든 제약 관련주들은 빠르게 도는데 사실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뭐 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긴 호흡으로 가긴 어렵다. 백신이 나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언제 맞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도 설왕설래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백신 나오면 추가적으로 뭐 주사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수송업체, 뭐 콜드체인,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뭐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은 그럼 추가적으로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이 되면 좀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제가 메인스트림은 생각할 때는 아닌가요? 그렇죠. 네. 주류는 아니고 이게 약간 쉬어갈 때 다른 게 뭐가 있나 그거 뭐 주변 찾아보다가 이제 뭐 한두 개 얻어 걸리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게 주류가 되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 배송을 못해서 못 맞는다? 요런 일은 크게 없을 거고 그런 업체들이 백신 수송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 것이다. 요것도 사실 뭐 생각이 좀 어려운 거고 뭐 항공주나 뭐 요런 쪽 뭐 백신 옮긴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빨리 백신을 맞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람들을 얼마나 수송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요.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합병이 기정사실화 됐고 합병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는 국적기 운행사가 되고 과점적 1위 업체가 됩니다. 제가 뭐 아시아나랑 막 서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을 때 무조건 대한항공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합병이 안 돼도 아시아나가 무너지면 대한항공이 수혜를 받을 거고 합병이 되더라도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을 합병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거는 대한항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독점적 사업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하늘길은 이제 대한항공을 안 거치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그룹의 효율화 과정입니다. 이걸 얼마나 잘 진행시키느냐가 앞으로 시너지도 더 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데 LCC 계열사들은 좀 통합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항공요금 좀 올라가겠죠. 뭐 작년, 재작년까지 정말 싼 가격에 뭐 동남아라든지 잘 갔다 왔는데 네.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적당한 요금을 내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기존에는 뭐 50만 원짜리 항공권이라고 하면 과열 경쟁으로 뭐 30만 원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건데 계열사 통합 그다음에 뭐 금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호 리조트라든지 금호 홀딩스 이런 거 매각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하면 결국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는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못 갔었던 여행 수요. 뭐 저는 이거 얘기만 해도 마음이 약간 두근두근 하는데 설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백신 맞고 바로 여행 간다? 그러면 정상화되는 그 기간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KCGI 노이즈는 뭐 이제 크게 거기 또 판을 뒤집기는 좀 어려운가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네.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KCGI가 지금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직할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1년 동안 지켜보겠다라고 뭐 엑시트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라고 했고요. 네. 만약에 제가 KCGI라고 보면 기존에 대한항공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가 더 딸려 들어. 아시아나까지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하늘길을 KCI가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KCI 이제 향후 움직임 이게 아마 한직할의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한항공 한진칼 얘기했고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실제로 좀 정리할 매물들은 기껏해야 이제 오늘 정도 그렇죠? 그다음 다음 주 3거래일인데 실제 거래일은 하루 정도다. 그래서 연말 남은 며칠 전략 이것보다는 연말 연초가 연말 연초 전략으로 좀 들으면서 관심 업종까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갈 것 같고요. 요 네. 며칠은. 왜냐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해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대하던 것들 백신 부양책 관련돼서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제.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장을 더 들어 올린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분위기도 하나도 안 나고 시장도 사실 불안불안한데,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 우려, 어제 미국 보면 이제 소비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 지표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어제 조금 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형주, 경기 민감주에는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을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이런 쪽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업체 대표적인 건 이제 반도체고, 반도체, IT 이런 쪽이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자동차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내연기관차도 잘 팔리고, 애플이 전기차 만들고, 바이두도 전기차 만든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런 쪽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업종들을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이쪽이 올해 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맞습니다. 스위트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컨텐츠는 계속 필요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진출한다라고 그렇죠. 예. 하면 사실 이 경쟁은 계속 커질 거거든요. 컨텐츠 니즈에 대한 경쟁. 스위트홈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시아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먹힌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플랫폼을 갈아타니까 그죠. 그렇죠. 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올해 작년에 안 올랐었던 컨텐츠 업종들도 내년에 한번 빛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남은 연말 또 연초를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